리걸마인드 연구소 조문숙 소장입니다. 최근 나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만하다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인 분석을 하거나 철학이니 이데올로기니 리걸마인드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오라클, 인간미가 없는 오라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만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 가운데 석굴암에 가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석굴암에 가면 본존불이 있지요. 만일 석굴암 본존불에 가까이 가서 나를 좀 쳐다보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굴암 본존불은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눈은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의 분명한 어떤 사물, 분명한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마치 생각에 빠진 듯한 그런 인상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석굴암 본존불에게 나를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존불은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쳐다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쳐다봐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석굴암 본존불은 오만한 것이 되겠지요. 물론 나는 헌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굴암 본존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이 옆을 쳐다볼 수 없듯이 헌법도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결코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청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인용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지켜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헌법재판소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하듯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국민 A가 빨간색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는 빨강 사건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빨간 제12조 제1항이 되는 것이죠. 국민 B가 파란색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파란색 해석을 내놓습니다. 국민 C가 노란색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노란색 해석을 내놓지요.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그 조문은 적어도 3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일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헌법은 우리 5천만 국민이 그 뜻을, 그 단 하나의 뜻으로 되어 있는 헌법의 각 조문을 그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천만 국민은 이 헌법을 처음 만들 때의 권력인 헌법 제정 권력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의 총체로 되어 있는 주권자는 헌법 개정 권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은 국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물론 개인인 국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주권자인 그리고 헌법 개정 권력인 국민을 의미하지요.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그것을 알고 싶으면 나의 리걸마인드 관련 책이 여러 권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그 핵심은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뜻밖이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국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어떤 원형의 고무풍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각형도 만들고 오각형도 만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지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늘리고 줄이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줄자가 아니고 딱딱한 고체의 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곡면을 만나더라도 곡면을 측정하기 쉽게 휘어지는 그러한 헌법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 시스템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통치기관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심판이나 재판을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가령 어떤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이 결과적으로 헌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어떤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이,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결과적으로 헌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벌써 30년 이상 헌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정치색을 띤 그 세력이 득세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결정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자체가 내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은 꿈쩍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해설, 그것이 헌법 교과서에 들어가고 그것이 거꾸로 법원의 판결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각 법률 전문가들의 해설에 이것이 차용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헌법은 부동의 존재라고 해야 합니다. 곁눈질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만함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것이 유일한 기준으로 존재하게 되는 의미이고 바로 그것이 헌법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정다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